오늘은 임재로 오로지 행할 뿐. 그대들은 곳곳에서 임재 늙은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곧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나의 말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오로지 행위만 할 뿐이면 학인들은 눈만 멀뚱히 뜨고 입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얼이 빠져 나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당당히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들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가련하구나. 그대들은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새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다. 옛날에는 이제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 산중에 찾아다니면서 이 거래를 한 거예요. 법 거래를. 내가 묻고 그 사람이 답할 때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분별망상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에 어느 정도 개합이 되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걸 이제 법 거래라고 하거든. 우리 이제 뭐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하듯이 법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스님들이 임재 스님한테 와서 이제 임재 스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임재 스님이 이제 행동만 할 뿐 말을 안 하면 이 스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임재 늙은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곧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나의 말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딴에는 이 스님한테 어렵게 질문해서 이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재 스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말을 못할 거다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답을 안 하고 임재 스님이 오로지 이제 행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인들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모르고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얼이 빠져갖고 나에게 어떤 답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이 하는 거는, 이게 코끼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앉았던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이제 법이 안목이 깊은 사람을 말하고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는 당당히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이제 법 거래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뽐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선을 안다고 하지만은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든 임재 스님 앞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안목이 그만큼 임재 스님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련하구나.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새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새치혀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한들 그거는 사실은 분별망상이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이제 법을 알면은
굳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확연하게 알 것 같으면은 법을 물어볼 일이 망고에 없지, 망고에. 자기가 의심이 가고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까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분별망상이라는 거를 알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안목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 차라리 이 한 수를 배우러 가면 돼요. 내가 여기만큼 아는데 이거보다 더 안목이 깊은 거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알고 나면은 내가 마치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목이 더 밝은 사람은 더 그것보다도 더 최고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알았을 때는 거기에서 마치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나오면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중학생은 보면 웃죠, 그죠? 그럼 중학교 나와서 다 알았다 하면 고등학생은 보면 웃는 거야, 또.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이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 그리고 내가 법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내가 건강경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다고 하는 거는 딱 잡아서 낚아채는 거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은,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죽은 거를 잡고 있겠죠. 한번 봐봐요. 보살님들이 지금 내가 대학원을 나왔다, 박사를 했다 이러면 그런 사람 아는 게 더 많겠죠. 그럼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잡을 게 더 많죠. 그럼 전부 죽은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공부를 해보면 안다 하는 순간 그거는 과거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놓을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고 점점 드러내는 공부라서,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내가 드러낼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내 속에 분별망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아는 게 없다고 분별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우리가 몰라도 일자무식도 다 분별하고 사니까. 그죠?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분별망상만 배웠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안다고 분별망상이 적고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다라는 거에 고정관념이 많이 쌓여있다 이 말인 거예요. 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잡은 거는 다 죽은 거라면,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살아있다고 하죠. 근데 물고기 잡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은 거지요. 그렇게 보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살 때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그죠? 근데 살아있는 거를 죽였을 때는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잡았다 하는 건 다 죽은 거라. 그래, 이 공부도 여기는 늘 그렇게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지. 그게 오로지
여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온통 내 분별망상뿐이라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 가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실제 경험이 아니잖아. 실제 경험이.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에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오로지 요것만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실제면은 딱 지나면은 그 다음이 또 실제지,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들은 계속 이게 실제라니까, 아, 절에 있으면 실제고 밖에 나가면 실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순간순간 그때 내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그거 자체가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오기 전에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건 또 실제고, 또 이거 지나면 또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거기가 실제인 거예요. 그래, 오로지 우리는 그때 거기밖에 못 사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안 하면. 그렇잖아, 보살님. 근데 이 분별망상을 하니까 계속 과거에서 이게 현재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 뒤에 건, 지난 건 다 죽은 거예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어제 이어진 생명을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고. 왜? 지금 이게 실제니까. 요게 지나가면 그만. 예, 요거 지나간 거만. 그러면 우리가 찰나만 산다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이 과거나 미래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죠. 이게 진짜 완전히 내한테 확 와닿으면은 이것 자체가 그대로 요것만 실제니까 요것만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순간순간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가벼워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순간순간 지금 요 타임만 잘 살면 되니까. 근데 분별망상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망상 때문에. 생각을 자꾸. 예,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게 우리 이게 생각이 얼마나 찌들어 살고 지독하다는 거를 보살님들이 이걸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분별망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고, 분별망상 하기 때문에 남이 있고, 또 분별망상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분별망상 안 하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하물며 내까지도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없거든요. 생각할 때만 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몸도 늘 의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추울 때 아 이거 좀 춥구나 이렇게 의식하고, 내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몸을 잘 의식을 안 해요. 근데 언제 의식하느냐? 아플 때 의식해요. 통증이 있으니까. 제일 의식. 예. 그쵸? 하루 종일 살아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잘 의식을 안 한다니까. 분별 안 할 때는. 근데 가장 내 몸이 늘 의식을 할 때는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추울 때, 더울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몸도 잘 우리가 분별을 안 해요. 의식을 안 해요. 그런데 나도 내가 분별망상을 안 하면 없는데, 분별망상 안 하면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들이 그냥 실전에서 그냥 확 와닿아가지고 그대로 생활에서 녹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그냥 영상으로 지나간다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다, 이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영상이다. TV에 이게 화면이 지나가듯이 그냥 영상이다. 그러면 TV에서 거는 말하자면 아무런 내 마음에 그 동료가 안 된다면, 이게 왜 동료가 되냐 하면은 그렇게 똑같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똑같이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아무런 여기 내한테 뭐 어떤 일을 해도 여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우주를 넘어서 있는 대형 화면이지. 대형 화면으로 말하면.
그죠? 대형 화면인 거라.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보살님들 다 이렇게 오늘 하루 지나가는 영상을 자기가 순간순간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본문을 들을 때는 아,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돌아서서 이게 안 되는 게 주장 문제지. 그죠? 순식간에 이제 분별망상을 해버리거든. 그 저 소리도 지금 저기 이 소리가 지금 환풍기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살님, 내가 막 이게 속을 끓이고 막 내가 생각을 하는 거는 다 보이기 때문에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환풍기 소리가 저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뭐 거기서 안 나고 어디 나요? 그게 벌써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라. 근데 나는 이게 감지를 하기 전에도 벌써 이게 환풍기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분별을 안 하면은 저 소리가 여기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환풍기를 안 봤어.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났어. 그러면 그 소리가 이렇게 다 퍼져 있잖아요. 딱 집어서 여기서 난다 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공간에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 환풍기 소리만 그렇냐 하면은 우리 소리도 그래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고 스님이 말을 하네 이렇게 하지만은 내라는 게 가려지고 그냥 말만 하면은 이 소리는 그냥 여기 다 퍼져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환풍기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소리를 내고 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느끼게 하고. 네. 분별을 안 하면. 근데 순식간에 우리는 저 소리에 벌써 보살님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환풍기 탁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탁 하는 순간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생각이 확 돌아버리는 게 이렇게. 그렇게 한꺼풀이 다 씌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보살님들이. 그래서 생각을 잘 감지를 못해요. 너무 밀가루에 기름 찌들듯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내가 가만히 고요히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고.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미세한 이제 생각까지 내가 다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이구나. 근데 이걸 안목이 깊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은 거친 번뇌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는 생각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거든요. 대반에.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소리 가는 순간 소리에 탁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 기침 나오는 거 그것도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하는 거거든요. 예, 보여. 제가 하잖아요. 여기 시체가 하나 있어요. 시체는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 어디 갔냐고. 그게 다 보살님이 생각이라. 그죠? 만약에 몸이 말을 하고 몸이 듣고 몸이 다 느낄 것 같으면 그 시체도 다 말을 해야 되고 봐야 돼요. 근데 시체는 왜 말을 못하고
똑같이 우리 몸을 갖고 있는데. 그죠? 똑같이 그 시체나 우리나 몸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말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시체도 말을 해야 돼요. 봐야 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이게 화두거든요. 그래, 말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입을 다물게 이게 이제 화두고 공안인 거라. 그 보살님들이 자꾸 속죠. 내가 한다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고 하죠. 그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미쳤다 하죠. 미쳤다. 예, 미쳤다 하죠. 예. 근데 이게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진실인 거를. 그래서 보살님 다 미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미쳤어요. 그죠? 이제 아시겠어요? 예. 예. 답이 그거예요. 그렇게 이게 말하고 이게 보고 이게 듣는다는 걸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미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또 비유를 하나 해줄게요. 보세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뭐 벤츠, BMW, 뭐 페라리 다 갖다 놔도 자동차가 그냥 자체로 그 자동차가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운전수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럼 보살님이 봐라. 가지고 있는 몸이 자동차예요. 근데 운전수 누구예요? 내가 운전수 말하는 이게 운전수야, 보살님.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자동차 그래 아무리 좋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운전수가 딱 들어가 갖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 그 눈 두 개, 라이트에 눈 두 개 불빛이 팍 나오잖아, 보살님. 그렇게 우리가 눈에 불빛이 팍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동을 탁 켜는 순간 자동차에서 음악 소리가 막 나와.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똑같죠? 그죠? 단지 그게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그리고 음악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따뜻하게 차가 시동을 딱 거는 순간 차가운 차가 따뜻해지죠? 어? 이게 사실은 다 대피고 이게 다 말하고 이게 다 듣고 네? 이게 다 보잖아요. 이게 다 만드는 예, 이게 다 원초적인 건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근데 사실 이 공부를 하려고 도처에 보살님들이 자세히만 보면은 이게 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지는데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걸 생각을 하려고 예. 안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없는 거야. 늘 이거는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형상에만 눈이 다 팔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트레인 예. 예. 그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보살 말씀 잘하셨어요. 미쳤다 하지. 이거 맞잖아요, 그죠? 예. 이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다툼이 하다가 예. 그거 하면 내가 그걸 이게 아니고 이게 그걸 거기다. 네, 예, 여기 미쳤다. 예. 그렇죠? 예. 그래 다 이게 뒤집어졌다.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전도됐다는 소리가 이 거꾸로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게 주인이잖아요. 이게 운전수고. 이거는 그냥 차야, 차. 이게 운전을 안 해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평생을 보살님이 살아도 보살님이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했지. 근데 왜 자꾸 내가 했다고 하냐고. 응? 내가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고,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고, 왜 그러냐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게 다 했는데, 그래 지나가는 것조차도 이게 다 했는데, 자꾸만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맞네. 그죠? 마치 다른 사람이 상까지 다 차려놨는데 내가 가서 밥 먹었다고 내 이 상 다 차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지나가면 돌아보지 말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보살님이 얘기하는 거를 이게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것을. 잠시보다 그 생각할게 어떻게 그러게 보살님이 봤어요. 평생 사셔도 그죠? 거꾸로 산 거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착각하는. 그러니까 봐요. 이게 하니까 내가 껍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보고 자꾸 헛개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깨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도깨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때 한번 봐봐요. 그냥 이게 주인이고 보살님들은 그냥 헛개비처럼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만. 네. 평소에도 공이가.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 없는 게 맞아요. 그죠? 뭐 평생 해도 공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데 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순식간에 나를 딱 의식하는 순간 내가 있고, 그죠? 내가 했는 일이 있고, 또 남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면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이게 나라는 거를 보살님 아셔야 되는. 근데 이 나는 형상도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 여기에서는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으니까. 형태가. 그렇게 허망하다. 예. 예. 그게 허망하게 그냥 살아오신 거라.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허망하질 않아요. 보살님이 지금 뭔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허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이거는 알면 알수록 허망하지 않아요. 이 순간만 생각하니. 예, 여기만 있으니까 이게 허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여기가 새로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운데 허망할 일이 어디냐고. 보살님이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망한 거지. 그것도 생각에 또 내가 속은 거예요. 예. 오늘 가서 우리 앉아 놀아도 그때 그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즐겁지. 예. 생각하면 즐겁지. 예. 맞네. 그래, 어떤 게 말이 탁 나오는 순간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말이 나오는 건 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 이 공부를 해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각이고 순식간에 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알아지는 게 다 생각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지는 거.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 이렇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있으면은 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몸을 그냥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엄마로서의 역할만. 근데 내가 자식이 아프다 이러면 자식이 저거 아픈데 어떡하지, 저걸 빨리 놔야 되는데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분별을 안 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도 사람으로 나와 인연이 돼서 만났으니까 그냥 자식이 아프면 그냥 물수건 머리가 아프면. 오늘은 임재호로 오로지 행할 뿐. 그대들은 곳곳에서 임재 늙은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곧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나의 말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오로지 행위만 할 뿐이면 학인들은 눈만 멀뚱히 뜨고 입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얼이 빠져 나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그대들은 여러 곳에서 당당히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들 하지만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여기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가련하구나. 그대들은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새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다. 옛날에는 이제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 산중에 찾아다니면서 이 거래를 한 거예요. 법 거래를. 내가 묻고 그 사람이 답할 때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분별망상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에 어느 정도 개합이 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걸 이제 법 거래라고 하거든. 우리 이제 뭐 물건을 거래할 때 거래하듯이 법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스님들이 임재 스님한테 와서 이제 임재 스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임재 스님이 이제 행동만 할 뿐 말을 안 하면 이 스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임재 늙은이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는 곧바로 어려운 질문을 하여 나의 말문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딴에는 이 스님한테 어렵게 질문해서 이제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재 스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말을 못할 거다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답을 안 하고 임재 스님이 오로지 이제 행위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인들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모르고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얼이 빠져갖고 나에게 어떤 답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이 하는 거는, 이게 코끼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앉았던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이제 법이 안목이 깊은 사람을 말하고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코끼리의 발길질을 당나귀는 견디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는 당당히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이제 법 거래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뽐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선을 안다고 하지만은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든 임재스님 앞에 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안목이 그만큼 임재스님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련하구나. 이렇게 멀쩡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경솔하게 입을 놀려 세속 사람들을 속이니 새몽둥이 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새치혀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한들 그거는 사실은 분별망상이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이제 법을 알면은 굳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법에 밟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확연하게 알 것 같으면은 법을 물어볼 일이 망고에 없지, 망고에. 예. 자기가 의심이 가고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까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분별망상이라는 거를 알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안목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 차라리 이 한 수를 배우러 가면 돼요. 내가 여기만큼 아는데 이거보다 더 안목이 깊은 거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알고 나면은 내가 마치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목이 더 밝은 사람은 더 그것보다도 더 최고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알았을 때는 거기에서 마치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나오면은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중학생은 보면 웃죠, 그죠? 그럼 중학교 나와서 다 알았다 하면 고등학생은 보면 웃는 거야 또.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이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 그리고 내가 법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내가 건강경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다고 하는 거는 딱 잡아서 낚아채는 거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우리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은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죽은 거를 잡고 있겠죠. 한번 봐봐요. 보살님들이 지금 내가 대학원을 나왔다, 박사를 했다 이러면 그런 사람 아는 게 더 많겠죠. 그럼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잡을 게 더 많죠. 그럼 전부 죽은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공부를 해보면 안다 하는 순간 그거는 과거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면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놓을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사라지는 공부가 아니고 점점 드러내는 공부라서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내가 드러낼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내 속에 분별망상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분별망상. 그렇다고 아는 게 없다고 분별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냥 우리가 몰라도 일자무식도 다 분별하고 사니까. 그죠?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분별망상만 배웠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알고 더 적게 안다고 분별망상이 적고 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다라는 거에 고정관념이 많이 쌓여있다 이 말인 거예요. 꽉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잡은 거는 다 죽은 거라면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살아있다고 하죠. 근데 물고기 잡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은 거지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살 때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그죠? 근데 살아있는 거를 죽였을 때는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잡았다 하는 건 다 죽은 거라. 예. 그래, 이 공부도 여기는 늘 그렇게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지. 그게 오로지 여기가 살아있는 거예요.